100세까지 건강하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위협받고 있다. 노화, 습관, 질병, 건강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자,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우리 가족 무릎 건강 지킴이 김종근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릎 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 전문의 정형외과 의사 김종근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노화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이제 무릎 관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노화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거 맞죠, 원장님? 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예.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 노화는 보통 40대 이후에 찾아오게 되는데요. 노화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내 무릎을 많이 쓰게 되면 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죠. 이를 통해서 통증이 시작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게 왜 생기는지도 궁금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엑스레이 사진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좀 보시면요. 보통 정상적인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대퇴골과 이 경골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 간극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간극 사이에 연골이 있게 됩니다. 이 연골은 보통은 이제 엑스레이상으로는 보이진 않는데요. 퇴행성 변화를 좀 확인할 수 있을 때는 관절 간극이 좀 좁아졌을 때를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시게 되겠고요. 옆에 사진에 보시게 되면 그 대퇴골과 이 경골이 서로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진 사진입니다. 서로 뼈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이 뼈들이 골극이 생기게 되고 관절의 변화가 많이 심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확실히 이제 엑스레이 사진상에서는 정상인 경우와 무릎 관절염이 있는 경우 분명히 이제 다른 모습을 저희가 눈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피부 같은 경우에 이제 노화,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무릎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네, 무릎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관절 초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통증이 많이 심하게 되죠. 앉았다 일어날 때 가장 증상이 심하게 되는데 특히 바닥 등에 일어났을 때 통증이 심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계단 다닐 때 아픈다든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아프게 되면 이것도 관절염의 한 중기 정도 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평지를 다닐 때도 통증이 심해지게 되는데 이럴 때는 내 관절염이 많이 심해졌구나 생각하면 되겠고요. 보통 움직이면 통증이 생기고 쉬면 괜찮아집니다. 보통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써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면 당연히 아프게 되죠. 가끔 환자분들이 이상하게 나는 움직일 때마다 너무 아프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당연한 증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밤에 좀 통증 호소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 그러면 활동을 계속 하게 되면서 통증이 유발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아침에는 계속 증상이 좀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활동이 점점 누적이 돼서 되면 낮에 이제 피로가 쌓이게 되고 또 붓기도 많아지기 때문에 저녁이나 밤에 통증이 몰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릎 관절염이 있을 때 이런 통증도 있겠지만 이럴 때 무릎 관절염을 좀 의심해봐라 하는 증상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다음 증상으로는 보통 무릎이 붓거나 종창이 있다 그러는데요. 보통 그렇죠. 종창이 그리고 또 다리에 붓게 되는데 만약에 무릎이 많이 부었을 때는 관절염이 좀 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무릎이 이제 갑자기 걸어가다가 무릎에서 딱 힘이 빠진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증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관절염이 심해진 단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협착이 있는 분들 허리에 이제 신경이 눌려서 다리 자체가 안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긴 하는데요. 그런 환자분들과 이런 무릎의 관절염에 있어서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증상은 분명히 구별되는 증상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다리가 많이 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내 다리가 보면 점점 휘어가는 게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관절염이 또 진행되는 증상이라 판단을 하셔서 가까운 병원 가셔서 엑스레이 찍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통증은 물론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증상이 혹시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좀 빨리 병원에 가셔서 사진도 좀 찍어보시고 진단을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오늘 좀 비도 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날일수록 이제 무릎을 비롯해서 허리 안 아프신 데가 없으실 텐데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무릎이 좀 많이 불편했는데 병원에 가서 뭐 치료를 받아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치료받고 있는지 잘 낫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무릎 통증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무릎 관절염이 있는지 저희가 이제 뭐 통증이나 여러 가지 증상들로 좀 진단해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 치료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면 좋을까요? 네, 무릎 관절염은 이제 단계별로 치료를 정해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약물이나 물리치료를 통해서 무릎 관절을 좀 부드럽게 해주고 통증을 완화해 줄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방법으로 호전이 안 될 때는 이제 주사 치료를 해볼 수 있죠. 소위 말하는 연골 주사 같은 거를 놓으면서 관절염의 진행 정도를 줄여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치료로도 효과가 없을 때는 좀 심각한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네. MRI 등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연골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연골이 손상됐다면 이제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관절경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로는 연골이 서로 뼈가 붙어서 이제 연골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단계에서는 보통 이제 내 연골은 이제 살릴 수는 없는 단계라 보시면 되겠고, 연골 그 관절을 전체로 이제 깎아내면서 금속으로 치환을 해주는 인공관절 수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공관절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좀 치료를 잘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병이든 초기에 이걸 치료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릎도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모든 병이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는데요. 무릎에서 초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한번 그 손상된 연골은 자연적으로 재생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부가 손상이 되면 벗겨진 피부에 새살이 돌아다니는데요. 맞아요. 연골은 찢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파열이 된다 그러면 연골이 자연스럽게 새살이 돋아나는 개념은 아니고요. 네. 오히려 그 상태로만 있으면 다행인데 점점점 나빠지게 되겠습니다. 이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연골이 계속 마모가 돼서 없어지게 되고 뼈끼리 닿게 되면서 뼈의 변형까지 오게 되죠. 뼈까지 변형이 오게 되면 관절이 구축이 오게 되는데 다리가 완전히 다 펴지지 않거나 다리가 완전히 구부러지지 않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결국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초기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단계별로 치료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건강매거진 김종근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자꾸 아픈 내 무릎, 어떻게 통증을 다스리는 게 좋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직접 전화 연결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담 내용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편안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이제 초기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어요.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지금부터는 치료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절염은 총 4단계로 구별할 수가 있겠는데요. 마지막 단계가 되기 전까지 치료해 볼 수 있는 게 많이는 들어보셨겠지만 잘은 이해가 안 가는 줄기세포 치료가 있습니다. 네. 줄기세포 치료라는 것은 연골이 손상된 부위에다가 줄기세포를 넣어줌으로써 그 줄기세포가 연골로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부가 손상이 되면 피부는 자연스럽게 새살이 돋아나지만 연골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는데 네. 그거를 줄기세포가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을 때 조금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라 하면 이게 만능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워낙 광고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여기저기 얘기를 듣고 와서 아, 내가 줄기세포 치료를 하면 내 무릎이 다시 젊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이제 생각,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줄기세포 치료는 정확한, 적절한 치료 대상을 찾아서 정확한 줄기세포 치료제를 써야 좋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우선
비교적 젊은 관절염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고령이지만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 환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네. 또한 반복된 주사를 맞았음에도 호전이 없거나 관절경 치료를 몇 번 했는데도 호전이 없는 환자들한테도 줄기세포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고 나는 내 관절을 꼭 살리고 싶다. 심하긴 한데 관절염이 심하긴 한데 꼭 살리고 싶다는 환자분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미루고 싶은 환자분들한테도 시도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좀 이제 고령이어도 말기 이전의 환자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나이에는 크게 국한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줄기세포의 특징인데 한번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네. 줄기세포는 관절경 또는 채소절개를 하기 때문에 출혈과 통증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수술 시간이 짧죠. 한 30분에서 1시간 내에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혈도 안 해도 되고 부분 마취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줄기세포는 전 연령층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줄기세포의 소스, 원천을 어디서 쓰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자, 모든 연령층이 가능하고 수혈 없이 부분 마취로 가능한 시술이다. 줄기세포 치료의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건강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종근 원장과 함께 무릎 관절염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혹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무릎 통증 때문에 많이 힘드셨던 분들 좋습니다.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원장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생방송 도중에 김종근 원장과 전화 연결 도와드려서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도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상담 내용들을 남기셨는지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분은 70대 여성분이십니다. O자 다리가 심하고 무릎 안쪽이 많이 아픈데 어떤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라고 상담 내용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무릎 모양의 변형이 좀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전형적인 그 내측에 관절염이 생긴 환자분의 증상이긴 합니다. 오다리 변형은 점점 심해지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안쪽만 점점 닳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나이도 한 70세 정도 되시면 엑스레이를 일단 찍어보시면서 오다리 각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MRI를 찍어보면서 연골 손상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초기 치료로는 그렇다고 다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연골 주사라든지 심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주사 치료를 통해서 끌어갈 수가 있겠고 주사 치료나 이런 게 호전이 없으면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 아까 말한 상태가 괜찮으면 줄기세포 치료도 괜찮고요. 아니면 관절경 치료 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을 잘 바탕으로 해서 치료 계획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생각이 하나 드는 게 이게 O자 다리가 먼저 와서 관절염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관절염이 오다 보니까 O자 다리로 모양이 변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네. 그 부분은 사실은 뭐가 먼저인지 정의 내리긴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다리가 되게 많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업어서 키운 문화가 있었고 또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양반다리 문화가 많았기 때문에 약간의 오다리가 있습니다. 축이 살짝 변하기 때문에 관절염이 안쪽으로 올 수는 있죠. 그렇지만 자기 관리를 잘하다 보면 또 그것도 진행 상태를 멈출 수는 있는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이제 오다리가 변형이 되고요. 그러면 또 관절이 안 좋아지고 관절이 안 좋아지면 또 오다리 변형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좌식 생활이 좀 무릎에는 좋지 않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양반다리 좋지 않고요. 쭈그리고 하는 것도 물론 여러분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다음 전화 접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0대 남성분이세요. 요즘 오르막이나 내리막길을 걸을 때 무릎이 아픈데 혹시 관절염인가요? 이런 궁금증들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날씨가 좋아지다 보니까 바깥 활동, 등산 같은 것도 많이 하실 테고요. 무릎이 좀 안 좋은데 혹시 관절염인가?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어요. 네, 당연히 의심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관절염 초기에는 쪼그리고 앉아서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 단계로 자기가 본인이 느껴지는 증상이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힘들어집니다. 특히 올라갈 때는 무릎의 앞 관절에 손상이 있다는 걸 의심을 해야 되겠고 내려갈 때는 무릎의 양쪽, 특히 안쪽에 손상이 있다는 것을 의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무릎 관절염의 병기를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청자분이 또 상담 남겨주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0대 남성분이십니다.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퇴행성 관절염도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줄기세포 치료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 부분도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질문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네네네. 저게 정말 말기라면요. 이제 줄기세포 치료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줄기세포 치료라는 것은 이제 세포를 뿌려줌으로써 그게 이제 잘 자라게 하고 그게 분화가 잘 되게 하는 게 중요한데 말기 같은 경우에는 뼈 상태도 별로 안 좋고 연골도 없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 줄기세포 씨앗을 뿌렸을 때 콘크리트 바닥에 뿌리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기라 그러면 줄기세포는 거의 적용이 안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말기 직전이라면 여러 가지 컨디션을 통해서 줄기세포 치료를 적용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말기면 사실 이제 콘크리트 바닥에 정말 씨앗을 뿌리듯이 좀 큰 효과를 기대해 볼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완전한 말기가 아닌 이제 말기로 막 접어든 상태라면 한번 시도 정도는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이제 다양한 증상과 또 상담 내용들 접수를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받아볼 수 있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혹시 실시간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김종근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무릎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고요. 줄기세포 일단 이야기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정말 이제 정확하게 알기가 조금 어려운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치료법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를 먼저 설명하기 앞서서 우리가 이 많이 들어본 줄기세포가 뭔지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줄기세포의 사전적 의미는 미분화된 세포, 이 세포가 특정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를 말합니다. 분화라는 것은 어떤 특정 심장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아니면 근육이라든지 연골로 변화하는 과정이죠. 아무것도 아닌 세포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게 주겠습니다. 보통 제가 씨앗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씨앗을 이렇게 뿌리게 되면 이 씨앗이 그 흙 속에 들어가서 이제 자라나게 되겠죠. 그래서 줄기를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열매를 맺게 되게 되는데 이 열매가 저희가 생각했던 사과가 돼야 되는데 이 사과가 안 되고 배나 복숭아로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줄기세포도 이런 아무것도 없는 이런 세포에서 네. 줄기를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연골로 자라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연골이라는 것은 보통 다른 조직, 어떤 결체 조직이라 그러는데 보통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섬유질로도 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줄기세포가 잘 연골로 분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우리가 말하는 생착이랑 분화가 중요합니다. 생착이라는 것은 줄기세포가 잘 들어가서 그 흡착이 잘 돼야 되는 게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분화라는 것은 우리가 연골로서 이게 방향성을 잘 이끌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도 박사학위를 준비하면서 했던 게 줄기세포의 생착과 분화에 대한 것들이었는데 네. 이런 것들도 지금도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죠. 그래서 이러에 대한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또 PPT 보면서 좀 설명을 더 들어볼게요. 줄기세포의 원료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적인 생착과 분할을 위해서는 줄기세포를 어디서 얻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 다 있긴 합니다. 네. 있는데 모든 곳에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가장 대표적인 곳이 골수랑 제대혈, 지방입니다. 골수라는 것은 이 뼈 속에 있는 피를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이 골수 자체가 보통은 이제 뽑아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네. 그래서 수술할 때 잘 뽑아낼 수 있는 이 허벅지뼈, 대퇴골에서 뽑아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골반에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 몸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자가골수 이식이라고 자가골수 줄기세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 소스로는 제대혈에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제대혈은 우리가 산모가 분반을 했을 때 그 탯줄에서 우리가 제대혈을 뽑아서 이거를 줄기세포의 소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줄기세포의 소스, 줄기세포 원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조금 어려웠던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줄기세포에 대한 이해가 좀 쉽고 빠르게 되는 것 같고요. 줄기세포 추출 방법도 지금 이야기해 주셨는데, 골수에서 뽑는 방법부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기에 줄기세포 치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고 또 약간은 좀 소극적인 방법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했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미세 천공술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연골 치료를 시행할 때 연골이 벗겨진 부위가 있고요. 그 벗겨진 부위에다가 우리가 미세하게 구멍을 내거든요. 저 구멍을 통해서 그 대퇴골에 있는 줄기세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나오게 된 줄기세포가 병변 부위를 이렇게 싹 덮게 돼줍니다. 피떡이 쌓이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선지국 묻듯이 이제 선지라 그러죠. 네. 그 선지 안에 그 피떡이 좀 쌓여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줄기세포가 연골세포로 변화가 되면서 연골 재생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작은 구멍을 내서 골수를 나오게 유도를 하게 되는 것은 보통 골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대퇴골 안에 있는 줄기세포 자체가 그렇게 질이 좋진 않아서 연골 재생에 큰 어떤 제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미세 천공술을 이야기해 주셨고, 또 하나 방법이 더 있잖아요. 자가골수 줄기세포 추출하는 방법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줄기세포, 자기 몸의 줄기세포를 얻는 방법을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얻어보고자 하는 거죠. 이제 골수는 골수인데 이 골수의 양이 많은 곳이 이제 골반뼈입니다. 보통 우리가 백혈병 환자분들이라든지 이럴 때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얻을 수 있는 회복적 부위가 이제 골반입니다. 골반에다가 저렇게 주사기를 놓고 뽑은 골수를 원심분리기를 돌린 다음에 완전 농축을 시키고, 네. 그거를 주사기로 받아낸 다음에 저것을 줄기세포 치료에 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대퇴골 그리고 골반뼈 이제 두 군데에서 이렇게 자가골수 줄기세포를 채취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두 방법의 차이도 좀 있을 것 같고 특징도 좀 각기 다를 것 같네요. 비교 좀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세 천공술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바로 시행해 볼 수 있는 치료 중에 하나죠. 그래서 네. 비용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수가 제대로 안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뭔가 뽑아낸다 그래도 줄기세포가 적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보건공단 기준으로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을 때 1/1cm 미만일 때 적용할 수가 있고요. 또 줄기세포의 질이 별로 안 좋아서 네. 우리가 말하는 정말로 초자연골, 그러니까 연골 성분만 딱 있는 연골로만 가야 되는데 섬유질이 섞인 연골로 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골반에서 추출한 거는 이제 그거랑 또 조금 차이가 있고요. 바로 네. 준비가 가능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골반에서 추출하는 거는 양이 많이 추출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집약적으로 줄기세포가 많죠. 그리고 내가 수술을 원한다면 바로 가능은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골반에서 이거를 추출하기 때문에 골반 부위, 그러니까 추출한 부위에 통증이 남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여기에는
우리가 중간엽 줄기세포가 필요하죠. 연골로 가기 위해서는 이 중간엽 여러 가지 줄기세포의 종류들이 있는데 보통 중간엽 줄기세포가 많은 것이 좋거든요. 근데 골반에는 조혈모세포, 그러니까 혈액으로 가는 줄기세포가 많죠. 네. 그런 부분이 조금 한계점이 있습니다. 아. 또한 그 연령이, 그러니까 내가 늙어가면 줄기세포도 나이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뽑아내는 이 줄기세포 자체를 어떤 신선한 줄기세포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보건공단 기준으로는 50세 미만의 환자들한테만 사용하라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건강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무릎이 좀 아파서 고민이었는데 나도 혹시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할까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또 연결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59 됐습니다. 네, 59세시고요.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증상을 한번 원장님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네. 저는 1년 전에 반월성 수술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네. 지금 수술을 1년 넘었는데도 지금 물이 차고요. 수술한 부위가 너무 아파가지고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걸을 수가 없을 정도 너무 심해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TV를 보고 지금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혹시 수술을 받은 쪽이 안쪽인가요, 바깥쪽인가요? 안쪽요. 안쪽이죠. 그리고 그 네네. 안쪽에 그 반월상 연골 수술을 봉합술을 하셨는지 아니면 절제 수술을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절제 찢어가지고 절제 수술이요. 수술하고 나서 바로 걸으셨죠? 목발을 처음에 짚고 아, 짚으셨어요? 바로 예. 보통 이제 그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하게 되면 그 반월상 연골, 지금 연골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제가 설명드린 연골 말고 그 아래 물렁뼈라는 반월상 연골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찢어지면 자연 재생이 안 되고 그럽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반월상 연골은 봉합을 해주는 것을 최대한 목표로 하긴 하지만 봉합을 할 수 없을 때는 이제 제거를 하게 되죠. 이제 제거하게 되면 이것도 연골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살이 돋아나지는 않아요. 돋아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반월상 쿠션의 볼륨이 양이 줄어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뼈와 뼈끼리 닿는 면적에서 그거를 보호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보호작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재발되는 경향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증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혹시 줄기세포 치료가 이런 분들에게도 좀 효과적으로 좀 받아보실 수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질문 사항을 보면 네. 이제 반월상 연골 손상이라서 이게 원래 우리가 말하는 연골이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네. MRI 촬영을 통해서 반월상 연골이 손상이 되면 연골도 당연히 손상이 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연골 손상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줄기세포 치료를 해볼 수는 있는데 네. 또 우리가 관절염이 또 혹시나 그 사이에 굉장히 좀 심해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네. 치료를 고려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치료 계획을 잘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이 넘었는데요. 네, 70대시고 어떻게 무릎이 불편하신지 김준금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릎은 여기 관절염이 있다고 그래서 평소에 치료를 받고 생활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운동을 계속 1시간씩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 운동을 하고 왔는데 이 무릎 종아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네네. 이 종아리가 이 쇠가 들어간 것처럼 아파요. 이렇게 쭉 뻗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저기 다니던 병원에서 한 열흘 치약을 받아다 먹었는데 차도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차도가 없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가니까 진통제를 거기다 넣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큰 차도가 없이 지금도 이렇게 쭉 뻗을 수가 없어요. 네네네. 이렇게 뭐 쇠가 들어가야 있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요, 굉장히 무겁고 그래요.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으니까 걱정이 됐어요. 네.
네, 그 혹시 아프신 부위가 뒤쪽이 종아리 쪽이라 그러셨는데 종아리보다는 약간 무릎의 오금 쪽 아닐까요? 오금 밑에 오금 약간 밑에 쪽이시죠? 예,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신 거죠? 예.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든지 연골 손상 같은 경우에는 그 무릎의 뒤쪽에서 손상이 좀 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걸어 다니시다가 뒤에가 아파하기 시작하면서 무릎이 붓는 증상이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뭐 걸어 다닐 때마다 아프고 그다음에 무릎이 붓기 때문에 구부리지도 못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보통 해보기도 하는데 약물 치료가 호전이 없다면 주사 치료를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주사 치료를 가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낫지 않기 때문에 MRI를 한번 찍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MRI 촬영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또 정확한 검사가 필수겠죠. MRI 촬영 한번 해보시고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0012번, 02-66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도중에 전화 연결해서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무릎 통증을 치료하는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이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방법이 좀 다양하다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번에는 제대열 줄기세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열 줄기세포는 아까 이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거기서 얻는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산모가 출산할 때 나오는 그 퇴출에 네. 굉장히 좋은 원천이 되는 줄기세포의 원천이 되는 제대열이 있거든요. 네. 이런 제대열을 우리가 이제 기증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런 제대열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간엽 줄기세포가 풍부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수에서 뽑았을 때는 그러니까 조혈모세포가 좀 풍부하기 때문에 네. 약간 좀 불리한 면이 있는데 중간엽 줄기세포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 중간엽 줄기세포가 바로 연골로 가게 되는 줄기세포입니다. 그리고 이 태아에서 나온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산모에서 나온 그런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이게 환자분한테 적용할 때 정말 늙었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신선하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건공단 기준으로도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따로 기증 부위가 없고 다른 사람한테서 준비된 줄기세포를 받기 때문에 그런 합병증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줄기세포가 이제 준비되는 기간이 좀 필요한데요. 다른 사람한테 기증을 받아서 이거를 뭐 좀 해동을 시키고 준비하는 과정이 한 2, 3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공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가격이 좀 높게 책정이 되고 있어서 비용적인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무릎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눠지는 거를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요, 다양한 무릎 관절염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그렇게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점 명심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종근 원장과 함께 무릎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 또 고민 있으시다면 02-667-0012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통해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대 환자분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42세 남성분이었는데 이분은 병원에 오실 때 상태가 좀 어떠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른쪽 무릎 통증을 호소하셨는데요. 이게 3개월 전, 요즘에 등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날씨가 좋아서 등산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분도 3개월 전에 등산하다가 아프기 시작했고 부종이 동반되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구부릴 때마다 소리가 나고요. 또 올라갈 때마다 아픈 증상을 호소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미 연골주사 치료를 받았는데도 호전이 없어서 내원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셨고요. 그 치료 전과 후에 그 엑스레이 사진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젊은 점 그리고 그다음에 바로 수술을 원하는 점 때문에 제가 자가골수 줄기세포, 골반에서 추출하는 줄기세포 치료를 선택을 해드렸고요. 엑스레이 보시면 특별한 관절염 소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MRI 사진 보시면요, 이쪽에 대퇴골 내측부에 이렇게 연골 결손이 된 걸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앞쪽에도 연골 결손이 있는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에 대해서 줄기세포 치료를 선택을 한 게 네. 이제 자가 골반
골반에 있는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인데요. 네네. 이 과정을 보시면 저기 있는 골반에서 줄기세포를 골수를 저렇게 추출을 하는 거죠. 이 골반뼈 앞에 있는 것인데요. 예, 절개는 한 1cm 정도 미만으로 해가지고 피를 저렇게 뽑아낸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캡슐에 담아서 이제 원심 분리기로 돌리게 됩니다. 네. 이 원심기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돌리게 되면 네네. 그 골수가 있는 성분들이 농축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줄기세포가 있는 성분들만 분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리된 줄기세포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네네. 이것을 이제 병변 부위를 확인을 했더니 아까 말한 대로 앞쪽에도 저렇게 연골 결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대퇴골 내측에도 연골 결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양을 본따는데요. 이 크기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그 모양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모양을 본따서 이 줄기세포를 이렇게 발라주게 되겠고요. 네. 발라진 줄기세포가 저렇게 아래에 보이게 되는데 네. 이제 이 발라주는 이 매트릭스 자체는 콜라겐 성분이거든요. 요것만 넣어줘도 효과를 본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줄기세포를 같이 발라주면서 이 매트릭스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진을 보면 저런 결손된 부위에다가 아까 말한 이 줄기세포가 있는 매트릭스를 이렇게 두 부위에다가 붙여주는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료 후 4개월 경과가 됐는데 아까 연골이 결손된 부위가 4개월 뒤에 MRI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잘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4개월이 경과한 후에 MRI 사진이고요. 이제 생착이 돼서 나아진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줄기세포 치료 사례 만나보고 있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9세 여성분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네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소견으로는 5년 전에 이미 미세천공술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미세천공술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줄기세포, 우리가 골수에서 간단하게 뽑아낼 수 있는 시술을 하긴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조금씩 아프다가 3달 전부터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특히 붓는 게 굉장히 심했고요. 열감도 느껴졌었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병원에서 뼈주사를 맞았는데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가골수 이식 치료가 자가골수 줄기세포가 이제 효과를 못 봤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세도 있고 그래서 고령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는 줄기세포를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재대열 줄기세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마다 뭐 재대열이 적합할지 또 자기 골수가 적합할지는 이제 원장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환자들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어떤 이제 그 환경이 가지고 있는지 네. 또 뭐 관절염의 소견은 어떤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별해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사진 보면 특별한 관절염 소견은 많이 없지만 네. MRI 사진 보면 이 내측부에 이렇게 이빨 빠지듯이 뭔가 좀 결손이 돼 있고 그 사이에 하얀색 물이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연골 손상이라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이 MRI 보시면 이제 하얗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차 있는 게 있죠. 저게 이제 물이 차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물을 뽑아 보면요. 이렇게 노란색 투명한 물이 나오고 네. 화살표 보시면 이게 가루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 가루 같은 것들이 바로 연골이 깨져 가지고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이제 MRI 촬영했을 때는 이게 약간 매끄럽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가운데가 뚝 끊긴 그런 모습이 네,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연골이 결손이 된 그런 부분이군요. 그래서 재대혈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셨고, 자, 치료 과정 사진도 한번 좀 볼게요. 예, 네. 준비 과정이네요. 네, 재대열 치료 준비 과정은 네. 보통 미리 준비가 돼 있죠. 이게 준비된 재대열의 줄기세포를 얼려 놓습니다. 네, 얼려 놓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기증 받은 거를 이제 얼려 놓고 나서 이제 치료 받는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인데 네. 이제 치료를 내가 하겠다, 어떤 환자들이 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해동을 하게 되죠. 네. 이 해동을 하고 다시 재배양을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3, 4일 정도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된 줄기세포가 오게 되면 이렇게 어떤 앰플에다 당기게 돼 있는 병에다 네. 당기게 돼 있는데 조그만 병에 담긴 줄기세포를 저렇게 주사기로 뽑아낸 다음에
이렇게 병변 부위를 확인을 하고요. 네. 병변 부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이제 절개를 조금 더 해가지고 줄기세포를 이렇게 뿌려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공간이 좀 많이 확보되는 경우에서는 관절경 치료만으로도 줄기세포를 잘 돋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절경 치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절개하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제 상처 부위가 적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안쪽에 들여다본 사진이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치료 후의 모습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 치료하고 나서 1년 경과가 됐는데요. 연골이 저렇게 결손된 부위가 있는 부위가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재생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매끄러운 달걀 껍데기처럼 예, 네, 색깔도 그렇습니다. 예쁘고 울퉁불퉁한 부분도 없이 아주 매끄럽게 치료 후에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또 모두에게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종금 원장과 함께 무릎 관절염의 치료법 중에 하나인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지금 무릎 관절염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상담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고요. 전화 주실 곳은 서울입니다. 02-6677-0012번, 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저희 방송 중에 전화 연결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전화 연결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담 내용만 접수해 주셔도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연결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네. 많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67세에 67세시고요. 예, 무릎 현재 상태가 어떠신지,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수고 많습니다. 예, 저 이틀 전에 걸음을 걷는데요, 무릎에서 뚝 하는 느낌이 나서 어제 그 병원에서 MRI 사진을 찍었는데 그 무릎 그 연골이 무릎 뒤편에 무릎 앞 말고 뒤편에 연골이 약간 찢어졌다 하는데 이걸 치료 방법이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한 2주 정도 목발 짚고 다니는 방법이 있다 해서 그래 어느 방법이 좋은가 싶어서 그런 문의드리게 되십니다. 아마 걷다가 갑자기 뒤쪽이 아플 때는 아까도 의뢰해 주신 시청자분과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연골판 뿌리, 그러니까 반월상 연골이 뿌리가 파열됐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아마 MRI상 보니까 완전 파열은 아닌 것 같고 부분 파열이다 보니까 그 선생님께서 일단 보존적 치료도 권유를 하신 것 같고요. 아니면 꼬맥은 권유하신 것 같습니다. 부분 파열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굳이 수술을 안 해도 잘 나을 수는 있거든요. 다만 2주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상이라도 활동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조금 통증이 심한 분들은 차라리 목발 생활을 하면서 그 부위에다가 부담을 안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목발을 생활하면서 이제 조금 기다리면 스스로 어느 정도 좀 아물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부분 파열 같은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 완전 파열이 되지 않은 그런 부위들이 그래도 네. 섬유 조직이 좀 쌓이면서 나을 수는 있는데 이게 학문적으로는 완전히 낫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렇게 조금 적응이 돼가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좀 이제 살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런 이벤트가 있었을 때는 앞으로도 무릎을 쓸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양반다리를 한다든지 뭐 오르막이라든지 등산을 갈 때도 좀 살살 다닌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그런 길들은 좀 피해서 다니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잘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무릎 통증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전화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내 나이로는 77, 77세시고. 또 호주엔 5
75이 나왔다고. 네, 그러셨군요. 어머니 혹시 지금 TV 예. 보고 계시다면 TV 볼륨을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지금 나사비예요? 네, TV 볼륨은 가장 낮게 낮춰주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77세시고 지금 무릎이 어느 정도로 좀 안 좋으신 상황인 건지 어느 부분의 통증이 가장 심한지 좀 구체적으로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네. 좀 물어볼게요. 네,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아, 지금 나옵니까? 네네. 네, 말씀하시죠. 아,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무릎을 작년에 내가 이 노부터를 안 하고 손으로 했어요. 손으로 했는데 앉으면 이 무릎이 뚜둑뚜둑뚜둑 그러고 이 뼈가 또 처음에 또 이리 오므리면 또 뚜둑뚜둑 하고 이거를 어찌 하면 좋겠냐고 싶어서 내가. 작년에 수술 받으신 게 로봇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손으로 했어요. 손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말씀하신 건가요? 어제 인공관절은 올해 이쪽 왼쪽 다리 했고 이건 아니고 좀 2달 빼 안 됐은 게내로 뭐 아픈 거는 사실이고 작년에 한 건 나설 때도 좀 됐는데 지금 돌지가 넘어갔거든요. 작년 10월 달에 했어요. 10월 달에 했는데 돌지가 영 넘어갔지요. 넘어갔는데 이리 다리가 오므리면 뚜두두두두 하고 뼈가 빠졌다 들어갔다 며칠 그래 돼예. 그래 이걸 어찌 하면 좋겠는가 싶어서 그래 지금 이 다리도 아프고 지금 작년에 한 다리도. 그러니까 연골 수술을 받으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저 시청자분 나이를 고려했을 때 인공관절 수술일 것 같긴 한데요. 그건 아니신 것 같고 아니면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나이 때 보통 관절염이 오게 되면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될 때 완벽하게 수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연골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은 어떤 조금만 증상만 좋아질 수 있게 조금 뭔가 튀어나온 부분은 제거하게 되고요. 또 염증이 심한 부분은 제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다시 재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지내다가 또 다른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가셔서 검사를 좀 추가 검사 상담을 받아보고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병원 한번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고 정확하게 이제 문제가 되는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를 주면 되겠고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원장님. 이제 무릎에 좋지 않을 때에는 뭐 중학생 아이들도 농구를 심하게 하면 무릎에 물이 찬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르신들도 무릎이 불편해서 보면은 뭐 물이 차서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릎에 물이 찼을 경우에 이 물을 빼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두어도 괜찮을까요? 네, 물은 이제 찼다는 거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쵸. 그래서 뭔가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드름을 짜고 나면 여드름을 짜고 나서 노란색 투명한 물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이 염증 반응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무릎에 어떤 손상이 있게 되면 그런 염증 반응으로 그런 물들이 똑같이 차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무릎은 어떤 관절광내라 그래서 이렇게 좀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빵빵하게 차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손상 정도보다 내가 무릎에 물이 찼기 때문에 더 증상을 심하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있어서는 뭐 물을 뽑는 것도 하나의 증상을 좋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를 뽑는다 그래서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계속 뽑아야 되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물이 차는 경우에도 일단 물이 차는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건강매거진 김종근 원장과 함께 무릎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또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실 생각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아셔야 할 반드시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릎에 관절염이 있을 때 무조건 수술적인 치료는 답이 아니죠. 비수술적인 치료를 우선을 생각하면서 치료 방향을 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비수술적인 치료가 정답은 아니죠. 또 무릎이 정말 상태가 심한데 이거를 계속 방치해 놨다가 정말 안 좋은 상태까지 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정확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줄기세포 치료는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에 맞는 줄기세포가 뭔지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은 또 다리 모양이 휜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쵸. 이렇게 모양이 휘었을 때는 교정술을 같이 해야 되는 것도 반드시 염두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종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요. 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건강한 환경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